자, 이제 처음으로 연락하는 영상이에요. 자, 흥선대원군부터 하게 될 건데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은 했지만, 대원군이라고 하면, 왕의 아빠, 왕의 파더라고 했죠, 쌤이. 왕의 아빠. 어, 왕의 아빠는 원래 뭐다? 왕인데, 왕의 아빠지만 왕이 아닌 존재. 음, 왕의 아빠는 원래 왕인데, 왕의 아빠지만 왕이 아닌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대원군이 총 4명 있었다 했죠.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대원군이 된 유일한 존재가 흥선대원군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조선은 안팎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겠죠. pak이라 하면 국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내 위기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원군이 대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국내 대응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세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도 정치. 자, 세도 정치가 뭐냐 하면 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왕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왕의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이 외척 세력들이 비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데 이때 뭐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 수령을 매관 매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가 돈을 받고 수령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외척 세력들이 돈을 받고 수령이나 관직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수령은 돈을 주고 이제 관직을 샀으니 본인들도 그 낸 돈만큼을 누군가에 뽑아야겠죠. 누구한테서? 그렇죠. 백성한테서 뽑아낸다는 거죠. 조금만 가늘게 할게요. 백성에서 뽑아낸다. 그 방법이 뭐냐? 삼정이라는 거예요. 삼정.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세도 정치라는 거 왕이 권력이 없고 외척 세력들이 권력이 있는데 그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수령이라는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았으며 이 수령은 자기가 준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삼정이라는 세금을 통해서 그 돈을 뜯어갔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누구다? 그렇죠? 백성이다. 거죠. 됐죠?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보면 한 번 더 들어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삼정입니다. 삼정. 삼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삼정이 무엇인가? 삼정이라 하면 보통은 3가지 세금인데 사실 그전에 세금 역할을 안 하던 것도 세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게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3가지 세금이라 이해도 무방합니다. 쌤이 지금 펜이 이게 딱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좀 찾고 있어요. 어떤 게 이쁘나.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 펜이 괜찮던데요?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삼정은 3가지 세금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군정이 있습니다. 먼저 군정.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전정. 땅에 대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황공. 자, 사실 군정과 전정은 원래 있었던 세금이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이 황곡이라는 얘기예요. 황곡. 지우고 황곡을 너무 글자가 날렸네요. 그죠? 황곡.
원래 이제 얘들은 다 뭐라 해야 될까요? 군정하고 전정 원래 세금이었고 황곡은 황국은 춘대 추납. 즉,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둔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둔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곡식이 없을 때가 언제냐? 수확한 것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수확할 거리가 생기는 그 봄에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때 빌려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빌려준 걸 가을에 받는다는 거야.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겁니다. 그게 춘대추납이에요. 봄에 곡식이 없고 가을에 곡식이 넘치니까, 왜냐면 수확을 하고 이때는 수확한 걸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둔다. 그게 춘대추납이에요. 근데 요때 이자가 붙어요. 이자. 요 이자를 황곡이라 해요.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실 황곡은 세금이라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복지책 같은 거였는데 이걸 악용하게 되니까 이제 세금의 형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내는 게 군정, 땅에 대한 세금이 전정.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정이에요. 그 다음에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게 황곡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도 정치가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니까 봉기를 하게 된 거죠. 되겠죠? 요 세 가지 다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략을 접근합니다. 요거 선생님 수업 시간 했는데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있었죠? 이 베이징 조약 때 러시아와 조선이 이렇게 하면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양선이라고 해서 서양배들이 이제 조선에도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흥선대원군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했냐? 먼저 국내부터 볼 거라 했어요. 이번 영상에는 국내만 할 거예요. 그럼 국내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세도예요, 세도. 세도 정치가 결국 삼정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세도 가문을 누른다는 거죠. 자, 세도 가문을 누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힘이 세져야 돼요? 왕권이 세져야 되죠. 그래서 세도 가문의 힘을 눌러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과 삼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낮추어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세도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 삼정의 부담을 줄여서 백성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 다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서 백성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냐? 일단 이 당시에 이제 세도 가문이 주로 누구였냐면, 안동 김씨. 쌤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이런 가문들인데, 이게 다 외척인데, 이 가문들의 공통점은 뭐냐? 노론이라는 거예요, 노론. 노론. 그럼 이제 노론을 제외한 세력들, 왕실, 종친, 남인, 북인 등을 이제 인재로 등용해서 이 노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아까 세도 가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안 보이죠, 지금? 아까 세도 가문들이 뭐를 폐지했다? 뭐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다? 비변사. 그래서 그 비변사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원래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육조입니다, 육조.
그리고 군사 기능인 상군부 기능을 강화해요. 그래서 요 의정부 상군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권력을 비변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 비변사의 권력을 의정부와 상군부에서 상군부로 넘김으로써 왕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권력 독점을 방지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전에는 권력이 다 비변사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걸 의정부와 상군부로 나누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추구한 건 뭐였다? 왕권 강화했다. 그 다음에 이 세도 가문이 63년이었어요. 63년. 그러니까 여기 잘 보려나? 63년 1800년에 정조대왕까지 돌아가시고 1863년에 철종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시기 순원철 그 3대 시기에 세도 정치가 일어났는데 이 63년 동안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 빠른 변화에 이제 맞추어서 법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 때 대전 통편 선생님이 정답은 아니고 오답으로는 대전 통편 낼 수 있어요. 대전 통편이 있었고 정조 때 이후에 흥선대원군까지 시기가 거진 63년이니까 그 사이에 변화된 만큼 법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대전해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세도 가문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과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서 백성들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이들 가문이 주로 노론이었으니 노론 이외에 왕실 종친과 남인 북인 등을 인지로 등용을 해서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면서도 비변사의 기능을 이쪽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다시 비변사의 기능을 의정부와 상군부로 넘기면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 또는 비변사를 폐지시킴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권력 독점도 막았다는 거. 그리고 세도 가문이 63년이나 지나가는 동안에 법에 대한 개정이 미약했으니까 그 시기 동안에 변화된 걸 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대전해통이라는 법전도 출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쌤이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조금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꼭 물어봐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회복된 왕권에 대한 상징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복궁 중건을 하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정리를 하고, 자, 쌤이 두 번째 방법이 뭐라 했어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그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삼정문란을 해결한 거는 충분히 쌤이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충분히 여기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삼정은 아까 전정, 군정, 황곡이라 했는데, 자, 전정은 토지대장의 누락된 토지를 찾아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토지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토지조사. 양전 사업이라 해요. 요걸 토지전 조사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거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다시 토지의 양을 조사하는 게 양전사업이에요. 이 양전사업을 통해서 땅의 양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조사되지 않았던 땅에 대한 세금을 이제 양전사업을 통해서 더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되겠죠? 그 다음 군정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군정 잘 봅시다. 군정은 진짜 중요해요. 자, 조선시대 때 군정은 누구만 냈냐면 상인만 냈어요. 그러니까 상민. 자, 상민은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에요. 노비를 천민이야 하는데, 다시 상민은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걸 상민이에요. 이 상민들한테만 군포를 징수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의 수가 자꾸 늘어요. 그럼 상민의 수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그럼 상민들의 부담이 계속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양반도 내라. 그러니까 기존의 상민만 내서 부담스러우니 이제 누구도 내라. 양반도 내라. 이게 바로 호포제입니다. 호가 이제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집마다 포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든 상민이든 상관없이 집집마다 포를 내라. 이게 호포제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군정은 기존의 상민만 내고 있다가 이제 누구도 낸다. 양반도 낸다. 기존의 상민만 내고 있다가 양반도 낸다. 그게 무슨 제요? 호포제. 그리고 진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흥선대원군의 천재적인 기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창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황곡이라는 게 춘대 추납이라 했잖아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게 황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서 문제가 되냐? 국가가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니까 나는 황곡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빌려주고 심지어 막 봄에 가서 쌀을 강제로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가을에 너 받았잖아 하고 거두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장부에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 다행이에요 사실. 근데 아예 그냥 그걸 장부에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강제성이 생기고 자꾸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개인이 하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봄에 힘들면 빌려주고 가을에 받아라. 대신에 요 관리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 했을 때는 비리가 발생하고 강제성이 발생하지만 개인끼리 할 때는 국가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 이런 강제성이나 비리 발생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땅의 양을 다시 어떻게 계산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자, 군정은 기존의 상민만 내던 거, 상인 아니에요, 상민이에요. 상민만 내던 것을 이제 누구도 내게 한다? 양반도 내게 하는 호포제로 해결을 했어요. 황곡은 기존의 국가가 하던 걸 누가 해라? 개인이 해라. 개인들끼리 하라. 자, 이걸 뭐라 한다? 사창. 개인 사자예요. 개인 창고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개인 창고에서 해결하는 걸로 처리했다. 삼정문란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상당히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이제 서원에 딸려있는 땅도 있고 그 주변 고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변 고을들이 이제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갖다 줘야 되고 또 서울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중요한 서원 47개를 빼고 다 철폐시킵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다시 국가가 가져가,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다시 국가가 가져가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은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갈 거니까 국가 재정이 합충될 거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고을들은 그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안 내도 되니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민생도 안정이 되죠. 그쵸? 다시 정리할게요. 기존의 서원들이 땅도 가지고 있었고 주변 고을로부터 물건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47개만 놔두고 철폐합니다. 철폐하고 대신에 철폐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서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국가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의 고을로부터 받았던 물품들을 이제 거두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민생 안정이 되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쌤이 노론이니, 뭐 남인이니, 북인이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뭐냐면 양반이에요, 사실은. 이 양반들로부터 이제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 서원을 철폐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서 이제 양반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민생도 안정이 되고 왕권도 강화가 된 거예요. 얘는 왜 등장했을까요? 미안해요. 사라지라고. 사라져. 그래, 사라져.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세도 가문을 약화시켰고 세도 가문 약화시킨 게 뭐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그 다음에 상군부 했죠. 그 다음에 대전 통편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남인 북인 종치들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등용해서 세도 가문 약화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삼정을 해결했어요. 그죠? 정정으로는 양전사업 실시했고, 군정 해결하려고 호포제 실시했고, 황곡 해결하려고 사창제 실시했고, 그다음에 서원도 철폐했어요.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히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게 되고 왕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흥선대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목적도 있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거합니다. 자, 임진왜란 때 탔어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200년 전이에요. 이때 기점으로도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탔던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신의 존엄과 회복을 목적으로 했어요. 다만 이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 이 돈을 위해서 원납자, 원하면 내라. 그 다음 당백전. 별표쳐요. 당백전. 당백전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기본적으로 엽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엽전 있죠. 이 엽전. 이 엽전의 100배.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발행하는 순간 엽전의 100배 역할을 하는 돈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일단 재정이 확충이 됩니다. 이 순간. 요 재정.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당백전을 갖고 오면 엽전의 100배만큼의 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엽전 한 입을 갖고 오면 국가에서 주는 쌀의 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엽전하고 쌀하고 국가가 준 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의 100배. 요거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쌤이 설명해 줄게요. 요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엽전의 100배 되는 당백전을 발행함으로써 어쨌든 간 그 돈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 초창기에. 그리고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그리고 사대문을 다닐 때마다 통행세를 거두었어요. 원납전도 원에서 처음에 납부했으나 뒤로 갈수록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즉 강제로 좀 거두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양반도 싫어하고 백성도 싫어했어요. 자, 양반은 안 그래도 지금 서원철폐해서 싫어했는데 더군다나 여기 누구까지 싫어하게 되는가? 백성까지 싫어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지 세력이 좀 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복궁 중거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도 가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했었고 삼정문란도 해결을 했고 서원도 철폐해서 굉장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것을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깎아먹은 사건이 이 경복궁 중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제 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듣는다고 고생했어요.